이영합니다. 오늘 그 경영 포럼에 초청을 받고 사실은 기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기쁜 것은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인천에서 4년간 공부를 해서 11부 해부터 시작해서 옛날 기억이 소록소록 인천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사업을 세계 1등 했던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부담이 되는 것은 이제 기업 얘기가 돼서 기업에 계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계신 줄 알았는데 여러 다른 단체가 계셔서 이 툴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1등을 한다는 그 본질은 어느 일이라도 같은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많이 이렇게 공통의 얘기로 좀 줄여봤는데, 그 다음으로 기업 얘기니까 서로서로 기업 얘기를 있는데 많이 나오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 그 LG에서 생활가전이라는 냉장고 세탁기를 만드는 것을 생활가전 사업장을 주는데, 창원공장에 79년 입사해서 35년간을 한우물을 파서 지금은 이제 후배들이 세계 1등 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성숙사업, 이제 사업도 굉장히 성장 사업이고 이미 보급이 많이 된 성숙사업이 성장률이 덜이고 사양 산업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이제 세계 1등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싶은데, 그걸 그냥 정리를 하면은 이기적이 될 것 같아서 정년퇴직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케이스 스타디를 정리를 해서 책을 이제 하나 쓰면서 이 제목을 원래는 세계 최고의 생활가전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이제 붙였었는데,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팍 끌어당기지 못한다고 마케팅적으로 세계 1등은 다르게 일한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건방진 표현 아니냐 그랬더니 마케팅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붙어있고요. 이건 지금만 ES24나 이렇게 온라인 보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신 분은 하시고, 오늘은 다 못 드리고 명예회장님하고 원회장님하고 또 우리 이공장님하고 세 분 제가 준비를 해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시간 동안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저기 세계 1등에서 일자가 뭘로 보이십니까? 등대로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 등대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재로 이렇게 해서 아마 너네 군대가 등대공장에 그런 거고, 우리 LG 창원의 생활가전 공장이 등대공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등대공장은 아주 처음에 상당히 초격차죠. 상당히 저런 논리에 있어서 많은 배들이 갈 때 지향점, 우리가 가고자 지향점 적이구나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초격차의 이때의 거리에 있는 것을 등대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장표는 저희 한국에서 가전사업이 1965년도에 냉장고를 금성사에서 처음 만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국의 기업들, 현대고 삼성이고 여러 우수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배경을 보면, 처음에는 기술이 없고 이래 하니까 기술을 수입하기도 하고 또 보고 뺏기기도 하고 소위 모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부지런하게 누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방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다 학습 앞에 해놓은 걸 배우는 거니까 모방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누가 빨리 자기 실력을 쌓고 또 누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이제는 앞서가는 것을 해내고, 이것이 이제
창조, 리딩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당연한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여러 가지 논문이나 학설이 많이 정리가 돼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석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김인수 교수님이랑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모방에서 혁신으로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문을 썼고 그 부분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 경제사에 대해서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참고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90년, 89년도 노사분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65년에서 89년 노사분규가 크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이 불철주야 몸으로 때우면서 일을 했던 시기 같아요. 상경하복의 그런 시기였었고, 근데 우리가 이 생활과정은 전자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쓰기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들어가고 제품도 크고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거기다 이제 창원이 또 중공업들 또 민주노총 이런 여기 민주화 이런 스트라이크 이런 것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휩싸여서 3개월을 이제 창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격심했고 아마 회사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희들이 혁신을 하게 되는 우리가 종원들하고의 신뢰 또 보고 뺏기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 저가 제품이니까 하니까 정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는 것을 3개월 동안의 스트라이크 공격을 무단하면서 처절하게 느끼고 그때서부터 정말 혁신하는 것을 살기 위해서 혁신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 사업이 성장성이 정체적이고 보급률이 많아지고 다른 전자산업이 여러 가지로 이 VCR이고 여러 가지로 이 성장률이 높은 사업들이 태어나는데 성숙제품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사적으로는 이거 팔아치울까 저게 속을 쓰는데 없애버릴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진짜로 죽으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3x 3년대 세대의 생활을 향상하자 하는 슬로건을 걸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97년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89년에서 97년 한 8년간 죽으라고 혁신했죠. 원가도 많이 잡고 수주도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 IMF는 거꾸로 저희한테 엄청난 기회가 된 거예요. 환율 때 800원에서 300원으로 환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300원을 대비해가지고 원가를 준비하자고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거꾸로 1,400원, 1,500원, 2,000원을 이하니까 수출에서 막대한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생전 처음 그게 이익을 내놨어요. 그 막대한 이익을 내니까 마케팅 비용이고 또 뭐 가격을 메리트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출을 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저희들은 이 제품이 크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는 공장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잘 나가다가 또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경제라는 것이 사이클이 폭염이 금융위기입니다. 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그때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정말 싼 걸 파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날 수 있는 고부가치 제품을 하지 않으면 금융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탑부자는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다음에 이 창의에 대한 어떤 다른 차별화 제품 이런 걸 이제 많이 드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2022년 말로 세계적인 1등 메이커 월프를 우리가 따라잡고 2년째 계속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과정 속에서 노사분이란 90년서부터 2003년까지는 창원공장의 혁신을 드라이브 했던 사람은 제 앞에 보스에 섰던 김상수 부회장이에요. 그분은 창원에서 혁신의 아이콘이 돼서 나중에 LG전자 대표이사 CEO도 하고 또 나중에 공기업 혁신의 한국전력 사장으로 가서 또 혁신을 드라이브했던 그분이 잘하면은 그 뒤에 후임자를 저를 뽑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 나이가 50살이었어요. 50살이면 일천한 나이였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는 11살 차이 나요. 43년생이고 제가 53년생이니까 11년이나 뒤에 있는 60살 먹은 분이 61살 먹은 분이 11년이나 뒤에 있는 50살의 소위 말하는 젊은 인재를 발탁을 해서 후임을 앉혀놓으니까 이 10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갈이도 많이 되고 또 젊은이들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 승계를 받아서 제가 8년을 공장에서 드라이브를 한 시기가 한참 이렇게 18년도 올라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하고 제 후임은 또 그 유명한 조성진 부회장이라고 LG 대표이사를 했죠. 용산동 출신으로 그분이 또 뒤에 이어서 완성을 시킨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창원공장의 실력된 혁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크게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릴 큰 톤은 이 조직혁신, 그다음에 기업혁신 이런 혁신은 결국은 리더가 개혁적 사고를 갖고 개혁적 리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조직 얘기할 때 조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리더 이상은 절대 못 간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를 뽑아야 그래야 그 조직도 그 리더에 맞게 그 이슈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변혁적 리더가 되려 그러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2cm 옮기고 조금 옆으로 옮기는 거 가지고 우리가 변형이 할 수 없으니까 저 피아노의 세계 저기에 어떤 꿈이 있을까는 그 꿈을 설계하고 꿈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게 변혁적 리더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혁적 리더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조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조직을 혁신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게 조직을 맡고 계실 텐데 참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직이 어때 나하고 꿈을 같이 하고 이분들이 서로 상호 신뢰라는 완팀이 될까 그걸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되어져야 나중에 이제 성과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조직을 혁신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저는 조직 혁신이라고 정리를 해요. 근데 그게 되어지면 결국은 결과물로 우리 고객한테나 기업한테나 줘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최고라고 하는 또는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그 수준은 현재 사업에서도 성숙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를 맡고 계실 텐데 그래서 다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실행을 할 수 있느냐가 그게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하는 신사업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결국 세계 1등을 만들어 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너리 리더십인데 저는 뭐 물론 우리 이제 생활관의 일종의 사례를 수행하니까 그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F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생활 가정 또 뭐 여러분들 사망하는 여러 사람들께 비전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처음에는 세계 1등을 하면 규모로 이렇게만 만들기도 하고 기술을 또 이렇게 계속 1등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규모나 이런 거는 막상 규모 1등을 하고 나면 그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1등일까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바뀌면은 그 공장이나 설비는 하등 필요가 없이 폐기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할 때 뭐를 비전으로 꿈을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생활가정은 이렇게 비전을 정한 거죠. 우리가 생활관 사업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뒤에 걸 제가 먼저 설명이 돼서 이렇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보완하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갖는 리더는 아까 이제 꿈이라고 했는데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꿈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이 구성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을 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장에도 뭐 몇만 명씩 인원이 있는데 실제 소통을 해보면 어떤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소통은 혹시 소하고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얘기하고 계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하는 분들을 이 계단이 이게 많으면 막 변질이 되기 때문에 직접 직접 소통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픈 커뮤니케이션 열린 소통도 하기도 하고 또는 2A로 해서 이 소통도 여러 이 소통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걸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소통에 대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손에 잡히도 전달을 해줘야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소통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분들 정치하는 거나 여기 보면 소통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오해도 많이 생기고 정말 소통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우리 종업원 또 뭐 여기 다재 계신 분들 우리 국민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때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권한을 줘도 잘 그걸 실행 못하고 그런데 소위 말하면 주고 아니면 답답해서 다시 들어가서 지지하고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구성원들이 눈에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해보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상당히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우리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 창의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훈련을 시키고 많이 줘보고 많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좀 앞서가는 얘기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가정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 쓰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평이한 말을 어떻게 잘 정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리.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존재하는 것은 즉 사람이 하는 일을 가사노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이 기계가 대신해서 도와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손을 띄게 만드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편리하게 하는 데에서 계속적인 신상품들이 나와요.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편리요? 너무 편리하게 지금보다 더 하는 거를 계속적인 숙제를 갖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건강한 삶을 하는 거니까 그 냉장고든 세탁기든 엘러지를 없게 한다든지 공기질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 건강한 거에 대한 것을 계속 하도록 하는 데서 또 여러 가지 제품 컨셉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걸 제품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 하는 가치까지 합쳐서 토탈 솔루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근데 중간에 가서 없어지는 사업이라면은 그거 하다가 없어질 거니까 하면 안 되죠. 빨리 부수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본질이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은 사양 산업이라는 보험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 사업이 인류가 존재하냐 없어지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존재한대요. 왜냐면 우리는 의식주에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여러분 옷 안 입고 살 수 없죠. 그럴 수도 올까요? 안 먹고 사는 시대도 올까요? 물론 뭐 태블릿 약 먹고 사는 시대도 올는지 모르겠어요. 주거 공간이 없는 게 있는 시대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의식주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 사업은 존재한다. 그러면 고객한테 그런 가치를 계속 제공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존재한다. 이 디파인을 정의를 확실히 해주고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성숙사업이다. 그런데 성장이 더딘 사업이고 서양 사업이고 이런 데 기분이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해서 계속적인 가치 창출을 하자. 이게 구성원들하고 컨센서스를 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성숙사업 얘기를 하면 저희 제품은 아마 1800년대 후반때 세탁기를 만들어주고 냉장고 만들 수 있는 100년 이상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100년, 150년 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전기차는 완전히 세상을 게임 체인저로 다시 또 산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잘하고 있는가 저도 다른 사업이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일하는 방식에 치중하는 이 사람들 기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게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요 분야 세상에서 어떤 세상 일하는 방법 배우는 거 소통하는 거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를 애플이 일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열심히 뭐 액정을 많이 개발하는 거기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앱을 컨텐츠를 아주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휴대폰 사업을 잘 하는데 애플한테 계속 이걸 못 잡는 게 컨텐츠에서 못 잡는 거예요. 물론 폴더폰이 하드웨어에 혁신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저도 LG가 폰 사업을 접어서 다음에는 이제 어떤 폰을 쓸까 고민을 하는데 삼성 거 쓸까 애플 쓸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 먹은 분들은 삼성 것이 많고 왜냐하면 이거 뭐 이 안드로이드 방식이 익숙해져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애플이 뭐 엄청나게 그냥 이 광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안에 노는 게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필요해 있는 말이야. 한번 거기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이러한 것 때문에 애플이 고가지를 창출하고 그 하드웨어 브릿지를 통해서 파는 연비하는 소프트나 이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20-30% 이익을 낼걸요. 영속적으로. 그것이
애플의 비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비전을 변혁적 사고를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리더, 그런 꿈, 그런 걸 가지고 조직을 바꿔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혁신이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에 여러 가지 조직 혁신하는 걸 좀 정리해 보니까 뒤에서 뭐라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탑이 소위 말하면 이 모습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탑다운으로 끌어가는 한 축이, 또 한 축은 우리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 자율, 열정 이렇게 가져서 정말 신나게 일하는 같은 모업이, 이 두 가지 축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손잡이 경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탑다운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딱 정해서 매우 효율적이긴 한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생각도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창의 측면에서는 따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창의력이 둔화될 수가 있고, 이쪽에 창의력을 많이 이렇게 하면 조직이 느슨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느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 로스가 많다 이렇게. 그러나 세상을 바꾼 아이들은 창의적인 데서 수많은 정보들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제 두 가지를 어우러져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에서는 저는 진성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탑다운에 리더가 겉다르고 속다르는 것을 밑에 사람이 아는 순간에 권위가 없어져요. 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험자가 되죠. 스스로. 그래서 우리 창원공장을 배신 처음에는 탑다운 문화이죠. 탑으로부터 혁신. 그거를 노사분교 나오고 나서 노조를 찾아가서 어디 본사에서 오거나 어디 회식자 갔다 오면은 본부장이나 상업부장이 노조 사무실에 가서 인사를 먼저 하는 거, 정부에서 우리 노동자들, 작업자들한테 인사하는 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 우선시 해주는 거, 정말로 진심으로 해요. 근데 창원에 노경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냥 쌓이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서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학교라는 걸 예를 들어서 정말 매주 혁신학교 돌립니다. 끊임없이 거기는 현장 창업자도 들어오고 사무직도 들어오고 같이 하고, 같이 현장에서 같이 문제를 보고 그걸 고민하고 풀어주고, 동질이라는 걸 말합니다. 다르지 않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본부장은 전 사업자가 돌면서 이 TDI라고 태어나온 놈 아주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팀들, 해결하는 팀들을 이 돌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러면 과장이 보고를 하기도 하고 현장은 어떤 직장이나 기관들이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최고 책임자가 직접 가서 쭉 사업자한테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직접 보고를 받아요. 그 사람들 단계를 너댓 단계를 거쳐서 그걸 스킵을 하고 바로 직보를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신나죠? 거기서 아주 좋은 결과 있으면 바로 거기서 포상을 하고 칭찬을 하고 신나죠? 아주 그냥 여러 그 임원들 잔뜩 있는 자리에서 박수치고 격려금 주고, 이거를요 지금도 매월 합니다. 끊임없이. 그걸 전 사업장 돌고 영업까지 다 돌고 하면 제가 이틀을 꼬박 썼습니다. 이틀. 만 이틀.
근데 저는 앉을 시간이 없잖아요. 서서 계속 서서 보고 끝나면 그다음 또 버스 타고 보고 이하니까 이 현장 경영이 진선 리더에 대한 신뢰를 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을 해야 형성되는 것이 탑다운의 진선 리더십이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들이 들리냐면은 창원공장은 군대 신문하다. 그 신입사원들 이제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야 LG 창원공장 가면 반 죽는다. 이거 뭐 깊이 지역이 되고 막 이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혁신하고 전사들고 이익도 내고 좋은 사업으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하드하게 이래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평판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과천선해서 자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좌측에 있는 진상민 여신부 김상수 회장께서 많이 빌리를 했고 요 자유창의문화는 제가 열심히 빌리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로 제일 문제 계층이 우리 부수장들이에요. 과장부장들이 뭐가 문제냐니까 우리 사원들이 가장 보고 사는 사람이 부수장입니다. 이모는 저쪽 딴 방에 가 있고 이렇게 사무실 공간에서 가장 대장이 뒤에 있는 팀장, 부서장인데 그 부서장이 하루 종일 일시키고 얼굴 스키시고 계속하고 영향력을 제일 미치는 사람인데 얼굴을 보니까 맨날 찌들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과업을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밑에는 요즘 말하면 이제 MZ 세대, 신세대하고 맨날 뭐 사고가 다르다고 그러고 참 요즘 애는 다루기 어렵다고 그러고 이시키기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냥 혼자 붙이고 잡고 치는 거죠. 위에 거 받아서 밑에 안 따르면 자기가 해야 되고 또 밑에 사람들 욕먹을 거 자기가 받아서 중간에 다 받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찌는 얼굴이 돼가지고 우리 사원들이 내가 앞으로 오늘 10년 후 팀장 하기 싫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리더들부터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리더들이 고민하는 거 또 우리 사원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뭡니까 솔직한 토론 열심히 해서 내놔서 그걸 하나씩 고쳐가는 걸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게 CL 그레이트 리더 미팅 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사원들이 하나씩 실행하는 걸 또 풀어서 사원들끼리 목소리시키고 그게 GPM 그레이트 피플 미팅 또 그걸 이 조직의 이 문화 이런 문화에 해당되는 오가니제이션 디벨롭먼트라는 거 오디세이라는 걸 하고 또 이런 걸 돌려주는 거를 체인지 에이전트 가지고 문화 변혁자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문화 변혁을 하는 걸 하고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수동씩 돌리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이거를 끊임없이 돌리니까 상세히 있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게 제가 저걸 요즘 저희 골프 잘 안 되는데요. 골프하고 이거 또 이론이 똑같은 것 같아요. 뭘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힘을 양손잡이가 괜찮습니다. 힘을 매우 쓰면 여기서 힘 다 써가지고 안되면 이게 뭐 우라가나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힘을 싹 빼가지고 딱 내려 맞는 순간 딱 맞으면 엄청난 임팩트 걸려난단 말이에요. 조직도 이 자율 창의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낭창 자유로운 분야에다가 딱 모아지면 치는 순간에 힘을 모아서 이걸 하면 탁 이게 밀어붙여야 실행에 나오게 되는 건데 똑같은 문제 이론이에요. 양손잡이의 그 하나는 탑다운의 소소소한 진성 리더십에 또 신뢰를 얻게 하는 또 한쪽은 자율 창의를 만들어가는 바트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병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향점이 항상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로 내가 월드 퍼스트, 월드 베스트 그게 지향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인생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 변화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은 당연히 제 물건을 사주는 그게 고객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이 고객이고 고객을 정말 고객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LG그룹이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경영인이니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인이니 근데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말이 참 좋은데 how to 실제로 해야 될 걸 구체적으로 안 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일하고 각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게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해서 이제 우리 조정관팀이 2005년도에 정말 많은 우리 종업원들을 인터뷰도 하고 그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금과 옥조로 7개의 원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7개의 원칙을 제대로만 실행을 하면 정말로 고객이 감동하고 우리를 열심히 살 것이다. 그래서 그 3개의 캐터고리는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고객 감동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의 집단 문화를 만들 것이다. 문화. 또 하나는 그게 일로 들어와가지고 일을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고객한테 그런 물건을 아웃을 줄 것이냐. 결국은 이 3개를 나눈 거죠. 풍토, 업무, 제품. 근데 풍토에 보면은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 사고를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2가지로. 그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워드가 딱, 이 슬로건이라는 하나 딱 하면 심플하게 와닿아야 되니까. 첫째는 카스터마이즈 많이 보는데 옛날에 고객은 왕이나 인만이 많고 또 카스터마이즈 보스라는 건 P&G에서 썼던 말이고 근데 우리도 참 좋게 좋은 말인데 그래서 하수시 고맹고맹 하다가 마이자를 붙인 겁니다. 카스터마이즈 마이 보스는 사실은 표절이죠. P&G가 카스터마이즈 보스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마이 보스에서 어쨌든 돈이 그보다 더 좋은 말을 뻔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카스터마이즈 마이 보스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을 P&G에 연구를 해보니까 P&G 아시죠? 생활용품의 세계적인 기업. 우리가 거기하고 서로 협력을 하려고 그쪽 사업장 초청을 했어요. 모스키토라는 사업장이 우리 세상의 세계하고 관련해서 일을 하려고 한국에 처음 출장을 왔습니다. 3월에 내려와서 그 사업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인천공항에 김포공항인가 도착을 해서 왔는데 저하고 첫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전주 때쯤 왔어요. 전주 먹고 들어왔어요. 그 미팅을 하는데 한국에는 김치냉장고가 새거 오면 영역으로 많이 팔리는데 김치가 그렇게 문화에 그런가요? 또 뭐 세탁기에 보니까 무슨 뭘 하는데 세계가 뭐하고 뭐 섬유 유연제하고 뭐하고 뭘 넣어서 향 넣고 막 이러는데 어쩌고 되게 잘 아는 거예요.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비행기 한국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P&G는 카스터마이즈 보스라는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임원이든 사원이든 하여튼 출장을 어딜 가게 되면 맨 먼저 할 일이 고객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자기 제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 환경이 어떤 건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 미팅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으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쇼크를 받았죠. 저게 말로만 고객이 보스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걸 어떻게 처리해서 하게끔 하는가.
한국에 출장와서 첫 번째 딱 들여다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아, 김치냉장고 지금 뭐 어떻게 얘기했냐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행동의 지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번째, 고객과 자주 만나자. 많은 얘기 하는데 잘 안 돼요. 회사 일이 맨날 바쁘니까. 근데 저보다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엄청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LG 생활 건강을 20년 동안 영속적으로 성장을 시켰던 차석용 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도 이제 P&G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가 스카웃을 해서 생활 건강을 멋지게 소문시키는 사람인데, 그 양반 일하는 스타일은 새벽에 7시인가 일찌감치 출근해서 9시까지 일 다 끝내고 9시부터 회의 시작 다다다닥 해서 오후 5시 되면 땡 하고 나갑니다. 오후 5시 되면 CEO가 땡 하고 나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일하시오. 뭐 늦게까지 일하는 게 장땡 아니다. 그럼 5시 나가면 뭐하냐? 5시부터 한 7시, 8시까지는 계속 시장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계속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생활용품에 파는 매장, 거기 또 전기사들 오면 전기사들하고 이렇게 사는 거 지켜보고 또는 저기서 인터뷰하고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카스터머 인사이트, 고객 인사이트를 머릿속에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고하고 이게 결정할 때 탁탁탁탁 빠르죠. 현장을 꿰차고 있으니까. 이게 생활화돼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 고객과 자주 만나면 그렇게 시행해요. 여러분들 사업 잘하고 싶으면 고객을 자주 만나셔야 되고 또 정치를 잘하고 싶으면 국민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디 리스폰스는 고객이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요. 뭐 예를 들어서 불이 좀 났다든지 뭐 어디 뭐 이렇게 피해를 좀 문제 생겼을 때 고객이 뭐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막 그 고소를 하는 거 보면 빨리빨리 안 해줘서 생긴 문제가 많아요. 소위 말하면 호미로 먹을 거를 이제 막 가래로 먹어야죠. 스피드 리스폰스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얘기는 거고, 또 중국이나 다른 특히 중국 업체들이 왜 한국에 들어와서 성공하지 못할까요? 이게 소비자한테 파는 제품 가전 제품은 안 돼요. 하이어링이 뭐 들어가서 몇 번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서비스만 때문에, 서비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하고 LG하고 얼마나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를 잘 했는지 그냥 뭐 0.5일, 뭐 몇 시간 이러지 않습니까? 뭐 언제 가고 뭐하고 이게 정말 리스폰스가 정말 잘 돼 있고 요즘 보험회사하고 뭐 이 서비스 계통에 퀵 리스폰스를 안 하면은 경기 뒤처져요. 그게 이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한국의 가전사업을 다른 외국계 회사가 뚫고 들지 못하는 강력한 그 벽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H차장에서도 이런 일이에요. 해외 공장에서 창원의 가전사업에서 일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여기서 또 전자 쪽으로 일하는 거, 이게 일을 해보면 공통한 게 여러분들 일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창원의 저런 문화 형성이 돼서 창원은 좀 문화가 달라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 그러면 뭐 요청을 하면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르고 되는 방향 쪽으로 이게 업그레이드해서 얘기를 하고 이쪽은 느리고 안 되는 쪽으로 답신이 오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판단은 고객으로부터인데 이게 판단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저도 명확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고객한테 물어봤습니까?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조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흐릿하죠. 근데 그 명확하게 조사하는 사람은 뚜렷하게 되고. 근데 고객은 항상 변해요. 사고도 변하고 판단 기준도 변합니다. 근데 그를 계속 캐치를 안 하면 변했는데 나는 이 상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가 불량이거나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판단은 고객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건 중요한 대목에서 조금 집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신호면 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객한테 이 제공할 때 100만 개의 제품을 제공을 하면 한 개 분량이 나면 1ppm이라고 그러죠. 만드는 입장에서는 100만 개를 만드는데 한 개 정도 분량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개 분량을 받은 사람은 나는 99만 개는 모르겠고 내 것이 분량이기 때문에 LG전자 전체 분량이야 이렇게 판단. 한 개 분량 전체 분량이 고객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많이 만든 사업자에서는 그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ppm, 뭐 시그시그마 이런 데 풀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돌아가신 이현도 회장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상가 태우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분량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로스, 많은 시장을 감소해서라도 잡자. 그래야 정신이 살고 그래야 물량을 산다. 교통신호 잘 지켜주는 건 엄격한 페널티가 있고 엄격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품질을 판매, 또 연속적인 품질에 대한 얘기인데 이 품질이 처음에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팔 때 초기에 만약에 품질 문제가 되면 그 다음 못 팝니다. 딱 소문이 쫙 퍼져서 이 레가시가 나오면서 근데 품질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이 브랜드력 확보를 하거든요. 근데 제품을 많이 팔고 싶으면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용 가치는 제품 자체의 만족만 아니라 감동과 프라이드를 하위 대기술 같은 이런 또 우리가 냉장고에 예술이 있고 또 이 빌트인 인테리어 시그니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프라이드를 주는 거예요. 감동을 하려는 프라이드. 자, 이건 그냥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기업에서 사업만 하다가 병원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 이게 임팩트가 있어서. 그건 서울의 강남 성모병원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면 본부가에서 문자가 와요. 설문지가. 어떠셨습니까? 촉촉히 체크하는 게 있어요. 꼭 우리가 고객한테 팔고 설문조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서 하는 거를 병원에서도 그대로 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그 포인트 점수하고 편지 이런 거 다 하게 해서 세상에 그 콧대 센 의사들 금운동을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다가 게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하고를 두 개 이렇게 가보면은 한 70%는 이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아요. 부대는 이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도 있죠. 근데 거꾸로 서울대 병원 제 느낌이 70%가 안 친절하고 30% 친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자니까 거기는 국립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좀 조금 냄새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집중하냐 안 하냐 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수준을 고객한테 주려고 하는데 최고 수준을 줘야죠. 최고 수준. 근데 최고 수준을 주려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들어가봐서 문제죠.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빨리 따라잡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수준을 만들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참 잘했던 사람이 제 부하로 있었던 조성진 부회장 저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CEO가 되는지 세상 사업을 잘 키워냈죠. 그래서 시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최고 수준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따라잡고 그거보다 이제 더 잘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창의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능력이 되겠죠. 근데 열심히 뺏기다 보면은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해서 그 앞에까지 가는데 막상 가고 나면 저는 창이 리딩 능력이 없으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보입니다. 잘. 그것이 한국 기업의 일부 기업들은 잘 다른 데 앞에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지 하면서 조금 정체 현상이 생기는 기업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초격차로 가려면 정말 더 지켜서 인사이트, 투차력도 생겨야 되고 그거를 격차를 줄이는데 더 넓힐 수 있는 역량이나 스피드나 이런 것이 있어야 지금 1등 2등보다 격차를 한번 내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계속 내 뒤를 따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초격차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준을 하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이제 사례를 좀 빠져서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못 채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탁기를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가정에서 옷을 다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시사부가. 세탁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라이 클리닝을 어떻게 집에서 해?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해왔죠. 근데 그거를 왜 안 돼? 하고 이제 도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스타일입니다. 물론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처럼 100%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세탁소에 갈 거를 2번, 3번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그건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거니까. 근데 스타일을 할 때 쉬웠겠습니까? 처음 만드는데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많이 어려웠죠. 10여 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이거 내고서 판매가 이익이 날 때까지 5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연구까지 하면 15년 이상을 해서 결국은 만들어졌는데 근데 경쟁사가 안 들어와요. 삼성이나 다른 데가. 좀 같이 해가지고 막 부분 일으키고 마케팅 돈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지켜보다가 한 2018년쯤 돼서 우리 출시하고 한 7, 8년 지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막 이게 불이 붙고 있는데 벌써 시장은 70만 대가 커져 있습니다. 근데 고객은 어느 매장을 가든 뭐라고 하냐면 스타일이 있습니까? 이럽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에어드레서 달라고 합니까? 스타일 달라고 그러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는 건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에 DD,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탁기가 옛날에는요. 세계 장면은 풍랑풍랑 뛰어갑니다. 세탁기가 뛰어가요. 진동 때문에. 아래쪽에 큰 문제죠. 근데 옛날에 왜 진동이 많냐면 이 돌려주는 통하고 이 모터하고를 이렇게 방앗간 이 벨트로 돌려주듯이 벨트로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벨트로 이 통을 돌렸는데 그러니까 벨트가 추렁추렁 할 거 아닙니까? 자, R&D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이 벨트를 없애고 이렇게 붙였어요. 직접. 그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라는데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게 없어졌을 거니까. 그 세탁기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세계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프리미엄부터 만들어서 DD 세탁기로 이제 하는데 남들이 따라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혁신해서 가격을 막 월가를 내려서 왜 그것만 해? 좀 있다가 줄고 좀 있다가 밑에 나중에 전체 세탁기를 다 DD로 해. 다른 사람은 아직도 벨트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굉장히 빨라졌죠. 그 다음에 DD도 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10년을 보증해. 10년 내가 보장하면 다 바꿔줘. 그래서 10년 보증을 처음 한 거지 세계적으로. 그랬더니 세탁기 세계 시장을 확 쓸어버렸어요. 1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불편사항 해결. 옆에 또 청소기가 있는데 청소기도 옛날에는 백에 먼지를 모았어요. 근데 영국의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공장에 사이클론 포집 장치 이용을 이용해가지고 백리스라는 거를 백 없이 이 사이클론으로 먼저 포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꿨죠. 우리는 미안하지만 뒤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백은 이렇게
그래프처럼 보면 이익률도 떨어지고 서야 백리스는 이익률이 높고 좀 지나니까 그것도 떨어지고 로봇 청소기가 나왔어요. 와 이제 사람이 안 하게 하는 게 좋구나. 로봇 청소기에 딱 들어갔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안 해도 다 못해줘요. 로봇 청소기 올라가가지고 정체가 언젠가 아마 로봇 청소기가 다 해주는 시대가 와야 청소기의 불편사항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청소하는 이거를 스틱이다 그래가지고 코드를 없애고 배터리를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코드리스가 나오고 먼지 포집을 제대로 하면 이 계량 장치의 그 청소기는 지금 얼마인지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이에요. 옛날 백리스 청소기는 3, 40만 원. 그러니까 부가치를 창출하면서 판도를 청소기의 게임 체인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익 많이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냉장고 하면 냉장고는 더더욱 고객이 불편하게 별로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보관이 되고 그렇죠? 그럼 냉장고 혁신은 어떻게 해요? 아마 지금 남아있는 거는 언제 넣는지 몰라가지고 보관기에 지나서 좀 이렇게 오래돼서 상해서 그거 버리는 거 한번 대청소를 해서 정리정돈을 해서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버리세요. 유효기간이 또 이제 경과합니다. 이거를 참 주면 좋은데 제가 20년 전에 인터넷 냉장고 하면서 도전해봤는데 이게 식품의 바코드니 뭐니 모든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는 쉽지가 참 않습니다. 근데 숙제예요. 그건 언젠가는 되어져서 우리 주부님들 들어가면 딱 인식하고 시간 지나면 버리세요, 뭐 하세요 다 나올 겁니다.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근데 그 전에 눈에 보이는 이 불만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5 내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 니즈, 불만이 한 86%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제품화하냐. 제품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못했으니까 세상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냉장고에 저기 위에 미국에서 사이즈를 이 한국에도 이제 상냉장고 큰 거 편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뚝딱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구부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든 걸 해결해 준 게 위에 상냉장고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갖고 있던 고유의 문짝에서 얼음을 얼려주는 거. 그 케이스 내가 아니라 그러면 그 고내를 더 넓게 쓰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미국 시장 싹 바꿔버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LG 냉장고 대성공한 것이 그겁니다. 또 옛날 손바닥을 쪼만했는데 이게 자주 그 음료나 이런 자주 써보는 양이 많아요. 그 문짝을 크게 해주자. 근데 크게 되면 엔지니어들은 반대를 하죠.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전기세도 다 커버해주고 다 해서 만들어주고 싶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음료수 꺼낼 때만 앞에 문만 열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잠재기지. 또 똑똑하면 미리 열기 전에 뭐 있는지 안에 보고 하자. 그 일상에 똑똑하면 불툭 튀겨도 보이고 꺼지고. 요즘은 또 LED 쫙 해서 젊은 사람들 실로판 탁 꾸밀 때 멋지게 해요. 이게 뭐예요? 감동과 프라이드. 와. 디자인. 자,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니즈를 하면서 냉장고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냉장고 이익 많이 냅니다. 세계에서 처음 나온 물건들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 장표. 자, 기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리면은 기존 사업에 있는 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나보다 빨리 내면 세상을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다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데 신사업을 하려면 파란 색깔처럼 기존 사업을 혁신시켜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기존 사업에서 돈이 나와주고 튼튼해지고 그걸 가지고 안 들어간 미진 사업을 들어가야죠. 미진 사업을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다 돼 있는데 나는 셀프사업에 역량이나 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매몰 비용, 실패 비용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후배들한테 정수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코웨이 이게 너무 잘해요. 그게 정수사의 지입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1조 매출에 한 1,000원, 2,000원 이익을 낼 겁니다. 그런데 뭐부터 우리가 저 하느냐. 이게 싱크대 위에 놓는 가지고는 가족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요즘 빌트인으로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필케어 쓰시는 분 있습니까? 인테리어에서 쓰시고요. 참 좋습니다. 그런 거. 그때 후배들이 또 이제 제대하고 났는데 투인이라고 해요. 신분체 배기를. 근데 무공해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집에서 또 키우는 재미. 이것도 만들어냈어요. 제가 지금 써보고 있는데 좋은데 후배들한테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하면 더 가격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는 거를 많이 타서 아마 언젠가는 이 채소나 이거는 항상 드시는 거고 무공해로 드셔야 되고 키우는 재미 있으니까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사업하게 성공할 겁니다. 지금 100억대에 못 판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듬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상품군을 저희 잡을 것이다. 근데 좀 캐시 있는 거는 수제 맥주 제조기 또 만들었어요. 자유가 차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수제 맥주를 써보니까 술 먹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근데 저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시원해. 저는 좀 기호식품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후배들이 도전해서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고 세계 최초의 신사람인데 우리가 냉장고의 기니충에 컴프레셔하는 거예요. 압축기인데 그 레시프로라에서 이제 이 왕복동 그 자동차 엔진 같은 왕복동이 이 구조가 복잡해서 마찰로스가 많아요. 그걸 다이렉트로 한 축만 압축하는 거를 해서 리니어를 만들었는데 리니어를 연구하는데 10년 걸리고 지금 양산에서 쓰는데 20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계산은 그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다른 회사에 따로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되어지면 효율이 일반 그 레시프로 그 왕복동식보다 10%가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이게 컴팩트가 되면 냉장고 분량이 더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냉장고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세계 최초의 신사업은 지난한 연구개발이나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옆에 써있듯이 기존 하는 신사업도 그렇고 새로 하는 신사업도 그렇고 미니멈 10년 잡아야 꽃이 좀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사업에 관련이 되어 있는 관련 사업에 다각화는 그래 성공하는 게 높은데 비관련 사업, 제가 수출 사업하다가 수출 사업 지금 8%인데 그 비관련 사업 다각화는 어렵습니다. 그 SK는 그 차라보면 텔레콤도 하고 이것도 하고 문화가 형성된 비관련 사업 어쨌든 관련 사업 다각화 또 그걸 해내는 인재를 후계자를 잘 육성해야 되고 또 M&A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는 역량과 도도 갖춰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창의학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키포인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우리 연구소에 저런 물건들이 저런 막 이렇게 수제 맥주가 나온 이유가 10%를 묻지마 투자를 한다. R&D 예산의 10%를 안 물어볼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예산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 쓰지 않은 걸 성과를 좀 체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묻지마는 마음대로 써봐라. 이것도 뭐 저것도 뭐. 그래서 10%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R&D 비용 배정한 게 그 새로운 여러 가지 과제를 하는데 좀 찬성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면 끊임없는 경영만이 1등을 담보하는 것이고요. 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계속 쫓아오고. 그 다음에 고객 감동을 시키는 이 자유와 창의 문화가 돼야 남보다 다른 물건,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되지. 뺏기고 뺏지밖에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형식에서 고객 감동의 가치를 창출하면 얼마든지 사업계에는 선수사업이 재창출이 되고 신사업도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물류가 옛날에 여기서 옮기는 물류가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보따리 장사, 보부상. 그런데
쿠팡이 빠르게 로켓 배송, 프레시 이걸 가지고 대든다고 했을 때 무모하다고 했죠. 심지어 쿠팡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어떤 비비 사이클을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익을 내는 구조가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사업 구조, 역량을 다른 회사들이 그게 똑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죠. 엄청난 벽이라는 거죠. 마켓 켈리 그 식품을 장 보는 거를 항상 신선한 거 잘 봐야 되는데 주부들이 기대 그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거 해주겠다고 채소나 야채 신선한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 가지고 마켓 켈리가 1조가 넘는 2조가 넘는 사업을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쉬웠겠습니까?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돌려갖고 돌아가듯이 물려되고 끊임없는 개선을 했을 텐데 그 지금 CEO가 30대인가 40대인가 그렇죠. 자,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신의 슬로건은 차원으로 맨날 바꿨던 거는 오늘 할 일은 오늘, 지금 할 일은 지금, 혁신은 실행이다. 자, 마지막 우리 후배들한테도 남기는 말이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남기는 말입니다. 자, 태어나서 일을 하는데 무엇을 이루고 남길 것인가? 저는 뭐 세계 1등을 만들어놨으니까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그거 신나게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무언가 무엇을 이루고 남길 것인가 하는 게 다 같이 고민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